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대지수가 뒷심을 발휘해줬는데요. 이재용 회장의 이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삼성그룹주들도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네. 삼성전자 계속 얘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삼성전자 계속 봐야죠.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가 올라간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코스피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냈고 장 초반에 지수가 확 밀렸다가 막판에 땡겨놓은 것도 대단했다. 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정말 강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삼성전자가 오르면서 코스피는 괜찮았는데 다른 종목은 부진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계속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그런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장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 시장의 단서. 코스닥 대반격입니다. 네. 역시 코스닥에 집중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또 무릎이 쳐놨죠. 물음표이긴 하네요. 네, 그만큼 네. 지금 시장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지수 방향성은 어느 정도 결정은 됐습니다만 종목군들의 구도에 있어서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반도체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견조하긴 합니다만 오늘 하이닉스가 좀 밀렸고 또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도 이어집니다만 아직은 뭔가 떡 부러진 그런 주도주가 없는 상태여서 조금 부담 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코스닥 시장의 대반격이 어느 정도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시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의 반격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높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형주 중심의 강세장이 진행되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소외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시장의 반등세가 본격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에 대한 해임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네. 미국의 이제 경제지표가 다시 이제 그 관세 협상의 영향권에 들면서 약간 불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늘도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막판에 땡겨놓는 상당히 탄탄한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국 증시가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강한 하방 경직 속에 기관 주종과 함께 중기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언급드렸듯이 그러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오늘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본 이제 방산주들의 강세도 전개됐고 금융주들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만 아직은 기술적인 반등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타 대형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 그리고 주도주는 대형주 쪽에서는 아직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태. 네.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바이오제약주 엄청났죠. 여기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도 하이닉스가 밀리고 삼성전자 올라오면서 종목군들의 흐름이 약간은 엇박자가 났습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 전반에 거쳐 흐름은 괜찮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으로의 자금 이동 현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이격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컸었죠. 항상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방향성은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먼저 오르고 누가 나중에 오르냐 이런 차이인데 네. 코스닥 시장이 항상 뒤에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반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장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차트의 흐름인데요. 네. 현재 오른쪽이 코스닥 시장이고 왼쪽이 코스피 지수의 흐름입니다. 보시더라도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부터 강력하게 급등이 나왔었죠. 네. 급등이 나온 상태고 요 라인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여기 와 있는 형태입니다. 결국에 코스피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고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진행이 되고 그 네. 와중에 대형주가 같이 쉬었었던 코스닥 시장은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형주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에 반등이 나오는데 언급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은 중소형주가 많고 우리 개인 투자를 선호하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시세 부실이 나올 때 상당히 탄력적인 반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코스닥 시장에서 우리가 반격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세가 나타날 걸 보고 있어서 좀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격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보자, 집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매니저님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예요. 네.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경신했죠? 그렇죠. 네. 이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삼성전자를 또 한번 가지고 왔는데 네. 아직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이 이 정도 올라갔으면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언급드렸던 것이 삼성전자만 간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네. 워낙에 시가총액이 많기 그쵸.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자금이 더 몰릴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으로 지점 고점 돌파했고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세가 진행되고 거래량까지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후속 매수가 강하고요. 역시 호재가 많습니다. 지금 H20에 대한 중국 판매가 시작이 됐고 여기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됐습니다. 네. 이것이 본격적인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될 수가 있겠고 스마트폰 잘 팔리고 있는 상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계 시티은행에서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 9만 원까지 높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지수의 하방 경직을 이끌어낼 그런 역할을 할 거고 네. 그동안 강세를 기록했던 기존의 주도주들은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 될 겁니다. 결국에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강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 통과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의 상승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절개 단기를 보지 마시고 좀 긴 관점에서 한국 증시를 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네. 적극적으로 보유하시고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펼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5월에 처음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긴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요. 네. 차트 보니까 역시나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죠? 있어요. 현재 뭐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한 번 음봉 나오면서 계속해서 은근히 가고 있습니다. 뭐 일봉을 지금 크게 늘려놓으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시장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 시장은 이제 상승을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네. 1차 바닥 탈출했던 기간 조정을 보이고 이제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등이 막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코덱스 150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종목군도 좋긴 좋은데 네. 똑 부러진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고요. 이렇게 봤을 때 잘못하면 코스닥 시장에 올라갈 때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소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ETF를 매매하게 되면 소외될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여전히 우리가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군으로 접근할 때 종목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하게 이런 종목이 시장 평균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가져가셔도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종목은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 바라고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는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충분히 해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리뷰를 해봤고요. 내일 장에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봐야 할지 내일의 단서, 종목 단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일의 첫 번째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이에요. 네.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네. 몇 번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뭐 꼼짝도 안 하고 답답한 흐름이 나왔었죠. 자, 이런 와중에 케어젠이라고 말씀드렸던 제가 바이오 제약주들은 몇 종목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몇 종목밖에 안 됩니다. 케어젠이 엄청나게 상승을 그렇죠. 했죠. 이미 오른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종목들이 많아서 얘기는 안 했고요. 네. 케어젠 같은 종목들은 못 올랐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결국엔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롱 티슈진도 주가가 너무나 못 올랐던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하게 길목을 잡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 최초 골관전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임상 3상 투약이 끝난 상태고 이제 그 결과를 다음 해 6월 정도에서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인보사죠. 지금 현재 TGC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임상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이런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그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얼마 전에 학회에서 바로 이제 이 회사의 TGC를 중심으로 상담 요청이 수백 개의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도 들렸었죠. 네. 그만큼 이 TGC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일 겁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이 TGC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폭 높아질 것이고 그 안에서 라인세스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게 나온다라고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게 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성공률이 크다. 세계 최초로 골관절염 치료제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굉장히 큰 호재가 된다는 것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자, TGC 개발과 더불어서 이제 인보사 TGC가 지금 이제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척추 쪽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골반이라든가 여러 쪽으로 지금 그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제품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성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적응증 확대에 따른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정말 대단하게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제품 TGC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하게 관심을 갖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즈는 차트를 한번 살펴보니까 최근에 좀 지루한 박스권 그렇죠. 장세가 계속 이어졌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미 이제 앞에서 급등 났을 때죠. 이때 네. 이제 TGC에 이제 그 효능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었고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급등에 따른 충분한 눌림력과 기간 조정은 보이고 있는데 차트 패턴 보게 되면 저점 찍고 재반 입장선 위에 올라서 옆으로 기어가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힘든데 네. 오르고 나서 횡보하는 종목 자체가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대긴 매수가 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약간의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언제 튈지 누가 땡길지는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목을 잡고 깃는 게 맞겠고 지금 현재 바이오 제약주들 반등세가 상당폭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네. 보게 되면 이 종목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거래 자체가 거의 말라있는 이런 상태, 거의 빈집 상태죠. 건들면 터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길목을 잡고 기다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종가 43,700원입니다만 현재가 수준에서 조금 밀릴 때, 시초가처럼 밀릴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놓고 기다려보자.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언제쯤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실으면 힘드니까 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만큼 정도 적당히 매집을 해놓는 게 좋겠고요. 자,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9,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빈집을 털어보는 전략인 만큼 저희가 멀리 바라보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이 종목 투자 전략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규수 매니저의 두 번째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오늘은 바이오 네. 쪽으로 다 가지고 오셨네요.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많은 종목이 올랐습니다만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종목들을 네. 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로 매기가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 반등 장세가 바이오 제약주들의 일시적인 반등은 아니고요. 네. 워낙에 지금 우리나라 신약 개발 능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실적 개선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은 지금 현재 뇌전증 신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만들어냈던 그 제품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 실적 증가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금 뇌전증 신약 세노바 메이트가 미국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유럽이라든가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경쟁사 대비 그 효과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세노바 메이트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고 그것이 실적으로 녹아진다면 주가도 장기간에 걸쳐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매출액이 한 27% 그리고 영업이익 약 40% 증가할 정도로 실적 증가세는 계속 이어집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실적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겠고 여기다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세노바메이트의 후속 중추신경계 치료제가 또 한 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올해 하반기 쪽에서 발표가 되게 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주가 반등세를 이끌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시간이 좀 답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보실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가 좀 나왔잖아요.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보시나요? 네. 현재 뭐 주가가 조금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현재 큰 흐름상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돼요. 큰 흐름에 속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긴 플랫폼을 뚫고서 강하게 올라갔고 거래량이 터졌죠. 네. 장기 평선까지 뚫었다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기 반등은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보시더라도 굉장히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타났죠. 네. 마찬가지로 완만하고 출렁거리면서 완만한 반등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기서 눌림은 깊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시초가에서 밀릴 때는 경우에서 역시 매수하는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매수가 103,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하단 쪽으로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 대응절로 말씀드리고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3,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SK바이오팜이었습니다. 오늘 또 카카오페이가 급락세를 보였잖아요. 보유자분들은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무료 방송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페이만 많이 밀렸어요.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카카오페이만 많이 밀렸는데 자,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위기인지 기회인지 관점에서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아까 코스닥 시장의 시장 중심 가능성과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도 오늘 무료 방송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오늘 그 네이버 밴드 가셔가지고 엠비엔골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녹화 방송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도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승부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늘 무료 방송 적극적으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엠비엔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